마지막으로 PLSQL의 실행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PLSQL 작성과 실행, 그 다음에 PLSQL 문에서의 반복 처리, 그 다음에 PLSQL 문에서의 제어 처리, 그 다음에 대체 변수를 이용한 PLSQL 문장의 실행, 그 다음에 PLSQL 문에서 SQL 문헌을 사용하는 방법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SQL 작성과 실행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PLSQL을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언부인 declare, 그 다음에 begin end로 종료가 되는 익명의 PLSQL을 하나 만들고, 해당되는 내용은 변수의 내용을 담아서 실제 dbms output put9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 문장을 결합해 가지고 출력하는 그러한 SQL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제 SQL 플러스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토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제를 통해서 실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set server output on이라고 하는 onOff라고 하는 명령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QL 플러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의 템프에 test.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고, 해당되는 내용은 아까 이미 저희가 작성하기로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 플러스를 접속한 다음에 get C의 아까 이야기했던 템프에 test.txt 파일을 노드를 시키고, 저희가 none이나 아니면 저희 슬래시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PLSQL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저희가 원한 dbms 아웃풋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되는 결과값도 보여지지 않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set server output on 이라고 저희가 실행을 하고, 다시 PLSQL 문장을 실행을 하면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값이 프린트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set server output on이라고 해야지만 저희가 dbms 아웃풋을 했었던 내용이 보여지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을 끌 때는 반대로 set server output off 이렇게 하면 이제 그 dbms 아웃풋이 이제 실행되지 않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HR로 이제 접속을 하고 그 PLSQL 문장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역시 스크립트 출력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dbms 아웃풋으로 적용됐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배웠듯이 set server output on이라고 실행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저희가 동작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SQL 디벨로퍼에서는 또 다르게 그 dbms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버 아웃풋 오프로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값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 내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 dbms 아웃풋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에 dbms 출력이라는 내용을 실행을 해주시고, 해당 내용을 실행을 하면 역시 동일하게 스크립트 출력으로만 이제 동작이 되는데, 실제 dbms 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고
HR로 접속한다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걸 활성화시킨 이후에 수행을 시키시면 DBMS 아웃풋 결과값이 보여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드에서 PLSQL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R로 이미 접속을 하고 저희 실행 문장을 적용해 두고 뷰에 DBMS 아웃풋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DBMS 아웃풋 창이 열리게 되고 실제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빨간색이면 동작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다시 동작이 되는 상태로 두고 실제 익명의 PLSQL 문장을 실행시키면 DBMS 아웃풋의 결과값이 찍히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set server output on과 off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et server output on 그 다음에 set server output off를 PLSQL 문장 위와 아래에 존재시키고 실행을 시키려고 할 때 실행을 시키시면 지금은 이제 요 단위 내별만 실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지금 누락된 표현식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문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버튼은 바로 옆에 execute as script 즉 스크립트로서 실행을 시키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실행해서 실제 스크립트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 내려가게 이제 진행을 해서 결과값을 보는 이러한 내용으로 토드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LSQL문의 반복 처리입니다. 반복문은 단순 룹, 그 다음에 while 룹, 그 다음에 for 룹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먼저 단순 루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루프는 루프와 엔드 루프 사이에 exit when 종료 조건 그리고 실행할 반복 구문 이거를 넣어주어서 이 종료 조건을 만족하게 됐었을 때 빠져나가고 그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해라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루프는 while 해놓고 종료 조건 그 다음에 루프, 엔드 루프 사이에 실행할 반복 구문을 넣어줍니다. 단순 루프와 while 루프 모두 다 이 종료 조건이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조건 즉 1 이꼬르 2 뭐 이런 것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구현하게 되면 이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아갔었을 때 종료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시 행걸린 내용을 확인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명령이 바로 alter system kill session 그 다음에 SID 시리얼 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 SID와 시리얼 번호는 실행되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 내용은 v 세션과 v SQL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for 루프입니다. 그래서 for 해놓고 변수 그 다음에 in 리버스는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작 숫자 그 다음에 종료 숫자 그 다음에 루프 엔드 루프 그 사이에 실행할 반복 구문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작 숫자부터 일식 증가해서 종료 숫자까지 이게 반복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무한 루프에 빠질 경우는 없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걱정이 되실 때는 for 루프를 사용하면 뭐 내용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증가값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지금 1씩 증가하는데 3씩 증가해라 라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노직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방법이 뭐 실행 구문을 계속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모드 해가지고 우리가 3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걔가 나머지가 없으면 그때 수행을 해라. 이러한 스타일로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에 대해서 무한 루핑을 돌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C의 템프에 테스트 1점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테스트 1점 텍스트는 루프와 엔드 루프, 엑시트 조건이 아예 없는 단순 반복문을 가지고 실행을 시켜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플러스로 HR 계정 접속한 다음에 테스트 1점 텍스트를 로드를 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루핑이 도는 거를 이제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해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접속을 한 뒤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v-세션과 v-sql을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저희가 디클레어 해가지고 만들었던 요 SQL 텍스트가 지금 실행이 되는데, 이것은 418번 SID를 가지고 있고 시리얼 번호가 113번. 그래서 SID 418 그리고 시리얼 번호가 173.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알터 시스템 킬 세션에서 수행을 시켜주고, 그러면 그래서 SQL 플러스를 살펴보면 실제 세션 자체가 종료되어 가지고 해당 수행했던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계정으로만 이게 삭제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조건을 반드시 기록해서 반복문은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거 역시 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루프로 그 프로그램을 짠다면 디클레어 해가지고 반복할 숫자를 담을 변수, 그 다음에 토탈을 담을 변수, 그리고 비긴하고 엔드로 해서 루프, 엔드 루프 반복문을 돌리고 엑시트 조건으로 해서 VCNT가 10일 때 빠져나와라. 그래서 VCNT에다가는 VCNT 본인에다가 1을 증가시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더해주고, 그렇게 한 곳에다가 토탈 값에 다시 더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DBMS 아웃풋에서 그 숫자, 증가된 숫자와 그 다음에 합계 요거를 이제 출력해주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만일 3씩 증가됐었을 때의 값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걸 3으로 바꿔주시고, 엑시트 조건에서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줘서 이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키게 되면 DBMS 아웃풋에 이렇게 VCNT는 10이고 토탈은 55다 이렇게 나오고, 만일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3의 배수로만 하고 12까지 빠져나오게 하는, 아니면 요거는 뭐 9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뭐 구하는 방법은 12까지 했었을 때 30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안에서의 3의 배수만 더해라 라고 했다면 이게 9였어야 되고, 그거보다 큰 것까지 해서 구하라고 할 때에는 12로 하는 이제 로직상의 그러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while loop입니다. 그래서 while loop의 경우에는 똑같은 변수를 사용하되 while의 조건에서 참이 되지 않게, 즉 10보다 작은 경우에 반복해라 라고 하고 VCNT에다가 역시 증가시키는 숫자, 그 다음에
뭐 토탈에는 토탈, 뭐 내용은 다 흡사합니다. 대신 이제 while 조건에서는 이게 그 같지 않을 때까지니까 이제 이게 11이 됐었을 때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10까지는 더해졌고 11일 때 빠져나왔으니까 10까지 증가되는 숫자가 이제 더해지고, 이것도 역시 3의 배수로 되는 것을 이제 더해라.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었을 때에는 굳이 while문에서는 바꿔주지 않더라도 뭐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or loop입니다. for loop는 for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in 해서 1에서 10까지 증가시켜주고, 이 변수를 따로 뭐 1씩 증가하지 않아도 포문에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50화까지의 토탈은 보여지는데, 이 VCNT에서는 그 변수 포문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값이 다시 이제 지정한 0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서 값이 10이라고 이제 보여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부분 안에서 해결되는 값을 밖에서 뭐 출력하실 이럴 경우에는 따로 담으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or 문 안에서 3씩 증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에서는 그 VCNT를 직접 증가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만 확인하면 됐었지만, 이 for loop에서는 증가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mode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단지 아까 for문이나 while문 서로 차이점이 있다면, while문에서는 참이 되는 경우 빠져나오기 때문에, 즉 4까지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0이 됐었는데, 이 포문에서는 1에서 10까지 조건으로만 해결을 하고 그 안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2까지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10까지 하는 더해지는 이제 고러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 DBMS 아웃풋에서 이제 12 더해서 30이 나오기 바로 전인 18개, 즉 1, 2, 3이 더해 3, 6, 9가 더해진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PL/SQL문의 제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하면 절차적 언어가 문장의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을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제어문에서는 또 다른 제어문과 제어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러한 분기에 의거해서 값을 변경해야 될 때, 이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제어문입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어문이고, ELS if라는 문장을 또 이용해서 케이스문처럼 다중분기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if, 그 다음에 조건, then, 그 다음에 and if, 그 다음에 ELS if, 뭐 이래가지고 분배 조건을 더 두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for loop에서 그 모드 처리했었을 때, 그러할 때 조건문을 줬었을 때 if를 사용했었던 것, 이제 그러한 문장이 바로 이 대표적인 제어 처리입니다. 다음은 케이스문입니다. if문과처럼 한 개의 분배도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제어가 가능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케이스문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은 단순 케이스문과 조건 케이스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케이스문은 표현식 자체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결과값 써주고 그 다음에 then 해서 어떤 제어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when 결과값 두 번째 거는 어떤 제어를 하겠다.
else에 의거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처리해라. 그 다음에 and 케이스로 닫아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대신에 when을 먼저 써주고 표현식과 결과값을 같이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해놓고 then 제어 처리하는 조건 케이스 문. 그래서 실제 표현식이 이제 when 뒤로 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제 쉽게 처리하시는 방법은 조건 케이스 문이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제어 처리 문인 고to 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꺽쇠 요 내용으로 둘러싸인 네이블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to 문은 반복문 용도. 그래서 네이블 지정하고 if 조건에서 참이면 뭐 네이블로 가고 아니면 뭐 그냥 빠져나가게 하고 뭐 이제 요런 조건 스타일로 이제 반복문을 대신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제어문처럼 해서 실제 어떤 조건일 때 네이블 1로 가고 뭐 네이블 2로 가서 뭐 처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처리하는 이러한 제어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반복문과 제어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to 문을 직접적으로 코딩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지 또 소스 분석이 가능하니까 고to 문은 이런 용도로 쓰인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아까 if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모두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레이블 goto와 함께 케이스 when으로 해서 레이블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 케이스문과 이제 goto문을 이용한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declare에서 vName, 그다음에 vCase. 그래서 name에는 뭐 이름, 그 다음에 vCase는 저희 주민번호 뒷자리 제일 앞자리에서 1이나 2나 3이나 4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고 실제 요 vCase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to 테스트 1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면 테스트 2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에러로 보내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고to문에 대해서 이제 받아줘야 하니까 테스트 1이라는 곳에서는 우먼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 2라는 곳에서는 맨으로, 그 다음에 에러의 경우에는 에러가 나온 네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됐었을 때 액세서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로 두고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 리 is woman 그 다음에 요걸 뭐 1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리 is man 그래서 액세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러한 PL/SQL 문장입니다. 다음은 대체 변수를 이용한 PL/SQL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대체 변수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declare에서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크립트 안에서 각각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제 그럴 때 이 end 표시 1개와 end 표시 2개 또는 요 온점 2개 요것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달러 하나는 각각의 뭐 입력 변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end 표시 2개나 온점 2개로 해서 지정된 변수는 요건 전부 다 동일한 값을 사용해라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기 제가 특정 문장, 문자, 이러한 문자들을 사용하게 됐었을 때에는 이 변수로 이 내용을 쓰기 뭐 하니까 이런 대체 변수 사용을 중지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set define off. 그래서 대체 변수를 기능을 정지하겠다. 그다음에 set define on 하면 대체 변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 글자를 대체 변수로 실행할 수 있는데, 즉 요런 또표, 쌍또표 아니면 온점 2개 이러한 내용 대신에 제가 특정한 문자를 지정하겠다. 그래서 set define 뭐 특정 문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세션 안에서는 특정 문자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대체 변수를 9구단 그래서 단수를 입력하는 걸로 해서 9단까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러한 쪽의 예제로 해서 한번 표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L SQL 문장 안에서의 SQL문 사용입니다.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L SQL 문장이 AND는 트랜잭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PL SQL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음번에 이제 배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커밋이나 롤백을 만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나 이런 데서 또 커밋이나 롤백을 직접적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PLSQL 안에서 커밋과 롤백으로 뭐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틀리다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DDL 문장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역시 그랜트나 리보크 이러한 문장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즉 셀렉트문을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셀렉트 문장의 변형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select into라는 내용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select into문을 이용해서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select into문은 반드시 한 건으로 검색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 건으로 검색되는 경우 이미 배웠죠. PK, UK가 검색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일 그룹 함수 이건 무조건 한 건이고, 그 다음에 노놈 이꼬로 1 이러면 한 건만이 검색이 되겠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경우에만 select into문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커서라는 내용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커서를 이용한 select. 그래서 이 커서 때는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지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커서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패치로에서 한 건씩 넘겨주면서 그 내용을 데이터에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노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오픈 커서를 해주고 다 끝났으면 클로즈 커서로 닫아줘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서를 이용할 때 속성들이 있는데, 그게 표 14-7에 뭐 존재하고 뭐 find, not found, 뭐 row count, is ope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DML은 뭐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델리트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인서트해서 데이터 조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if 해가지고 count에서 해당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서트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조작들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